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 상속세를 완화해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드라이브가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과도한 할증 과세라면서 감세를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상속세 완화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죠.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둔 여야 사이에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의 상속세 관련 발언은 경제 유튜버 슈카 전석재 씨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전 씨가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는 걸 의미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자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꺼내든 겁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주 입장에선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달갑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니 가업을 승계하는 강소기업도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기업을 매각할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안 되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상속세 완화 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과거와 달리 개미 투자자가 1,4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일부 부자감세 차원에서만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건 아니란 점을 부각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상속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려면 여론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맡자마자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에 앞장선 조성경 차관과 관련해 JTBC가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조 차관은 현재 전세가 10억 원 수준인 강남 아파트에 18억 원이란 비싼 전세금을 주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은 바로 조 차관의 어머니이고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가족 간 거래를 이윤석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조성경 차관은 이곳에 모친이 소유한 전용 면적 161.85제곱미터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모 집에서 함께 사는 건데 조 차관은 전세금이 18억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많이 받아야 7, 8억이에요. 매매값으로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요즘 그런 거 사는 사람 없어요. 전세 시세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그 실거래가는 13억인데 나온 것들은 지금 한 10억 정도로 나왔어요. 전세 18억 원에 실거래됐다는 내용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그 금액은 나온 적이 없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조 차관은 2004년부터 이 집에 거주한 걸로 확인됩니다. 조 차관은 계약 당시 그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과도하게 높더라고요. 전세를 계약했을 때 금액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18억 원이면 웬만한 강남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었던 돈입니다. 시세와 너무 다르다고 하자 갱신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중간에 몇 번 갱신을 했고요. 과거에는 10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랬고요. 언제 갱신인지 아마 그게 다 기록이 있을 텐데요. 조 차관 모친이 딸로부터 전세금 18억 원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된 재산 목록엔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랑 계약서만 쓰고 실제 돈을 보내고 받고 한 기록은 없으신 거예요? 제가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이라서 제가 한번 저희 남편하고 물어볼게요. 이 집엔 조 차관 가족 광고 회사가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신 건 아주 옛날이라서 저하고는 사실 무관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조 차관 가족 간 초고가 전세 계약에 대해 집의 압류나 재산 배분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권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어떤 채무 면탈의 방어막, 과도하게 큰 전세 보증금의 금액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과연 이 전세 계약이 진실한 계약인가라는. 조 차관은 모친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재산에 대해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빙 서류로 해명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경남 양산시 의회 의원이 시의회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해당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지만 성추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엉덩이를 때리신 건 지나치다고 말하자 장난이었다는 답을 합니다. 뽀뽀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업무를 도와준 감사의 표시였다고 얘기합니다. 양산시 의회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태우 의원과 나눈 대화들입니다. 어제도 저 나갈 때 허리 만지셨잖아요. 그래.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넘게 의회 안팎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뿐이라면 노래방과 술집에도 부르고 거절하면 보복했다 주장했습니다.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사직을 결심하고 나서야 김 의원을 상습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양산에 30년을 살았는데 제가 피해자인데도 제가 이제 멀리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 게 너무 슬프면서도 추행 정황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퇴하십시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았고 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녹취와 본인이 인정하는 카톡이 있는데도 이렇게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는 2차 가해가 아닐까요?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부터 원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3년 전 한강공원에서 대학생 손정민 씨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죠.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경찰에 이어 검찰도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22살 대학생 손정민 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근처 강가였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는 말씀도 있고 그 시민이 발견을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봅니다. 경찰 도착해서 그 신고를 입력해서 손 씨는 같은 달 26일 새벽 1시쯤 공원 안에 있는 편의점 CCTV에 잡혔습니다. 새벽 1시 반까지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엔 한강을 떠나는 친구 A씨의 모습이 잡혔지만 정민 씨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펜스 2단을 넘어서 심지어 손도 넣고 간단 말이죠. 전혀 블랙아웃은 고사하고 술 취한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 경찰은 2달여 뒤 타살로 볼 수 없다며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이후 손 씨 측이 A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검찰이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손 씨 아버지도 불러 조사했지만 결국 A씨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고물가에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안 쓸 수 없는 돈이 대중교통비인데요. 정부가 대중교통비를 최대 53% 돌려주는 K패스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5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패스를 쓰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상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줄줄이 올랐습니다. 시내버스는 물론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모두 올랐고 지하철도 1,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교통비가 많이 올라서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더 오른 것 같고요. 예. 학교가 멀다 보니까 학원 같은 이제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들은 한 20분 정도 돼도 걸어 다니고 살고 있어요. 특히 장거리를 오가는 직장인들은 하루에만 7, 8천 원을 써야 합니다. 5월부터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요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K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보다 2달 앞당긴 건데 일반은 20%, 저소득층은 53%까지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대중교통을 탈 때 한 번에 1,500원을 찍었다면 30%인 450원이 다음 달 환급되는 시기입니다. 기존에 나온 알뜰 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식이었지만 K패스는 거리와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지하철뿐 아니라 광역버스와 GTX-A처럼 요금이 비싼 수단도 포함하는데 환급 한도는 나중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현금이나 마일리지, 카드 공제 등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